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오늘은 5월 14일 수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대선을 치르는 걸 보면서 참 걱정도 많이 됩니다.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저같이 이렇게 나이가 좀 이렇게 좀 지긋이 먹는 사람들은요, 자기 뭐 가정의 자녀들 문제 이런 문제도 걱정하지만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더 크게 걱정합니다. 진심으로 나라의 그 문제가 이렇게 자꾸 있을 것 같다. 이건 나라가 온전히 갈 것 같다, 갈 것 같으냐 이런 문제에 어떤 땐 밤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생의 이제 지그시 먹은 인생 경륜이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리나라의 이 남북이 대치한 상태에서 지금도 서로 총불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는 계속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계속 쏘면서 그 목표는 남한을 적화야유가 아닙니까? 남한을 완전히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계속 간첩을 내려보낸다든가 또 남한의 친북 세력을 갖다가 지원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지금 한국의 실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계의 나라는 자기 나라의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피라는 전쟁을 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에는 그런 문제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아주 일부에 있는 이 서민들 이런 사람들만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가 좋아지고 쌀이 먹고 남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배부른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하튼 나이가 들면 걱정하는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뭐 나이 든 사람들 개인의 어떤 입장 그런 보담도 물론 뭐 개인의 문제도 일부는 있겠죠. 뭐 이런저런 생각 안 하겠어요. 뭐 건강에 걱정한다든가 몸이 아픈 거에 대한 이 통증 이런 거에 대한 뭐 걱정 또 자녀들의 또 앞일에 대해서 걱정 뭐 있겠죠. 그런 소소합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국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나라가 이거 제대로 자유민주 국가를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갈 건가.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를 갖다 치르면서 더욱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압박이 오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끌어내리고 저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각자가 생각이 있겠지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첫째, 헌법을 위반하는 거 없잖아요. 헌법에 나와 있어. 계엄권. 대통령에게만 있어요. 한 사람에게만. 나라가 위태롭고 나라가 이들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것 때문에 본인의 여러 가지 앞날을 생각하면서도 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2시간 반짜리 계엄. 그것도 다 잠자고 있는 밤중 새벽에 누가 피해봤습니까? 누가 뭐 죽은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거대 야당의 내란으로 둔갑을 시켜서
헌법재판소와 짬짬이가 돼 있어가지고 역적들이 그 사람들은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 아마 나올 겁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영이라는 사람 지금 국민의 초등학교 학생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 같이 나타날 겁니다. 헌법재판관들,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아마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평가가 날 겁니다. 언제? 뭐 10년 후고 20년 후부터 나타나겠죠. 그때 역사가 평가해야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법적으로 하는 거 이게 법이 맞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승복을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하자 없습니다.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몽령이라고 하잖아요. 계몽령.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대통령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싫습니다. 원래 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반 정도나 남았는데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홍준표 후보라고 나왔던 사람, 그러니까 경선에 나왔던 사람,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홍준표 시장 좀 압니다. 뭐 대통령 전에 선거에 나왔을 때나 당대표로 있을 적에 그쪽에 중앙당에 가서 뭐 이런저런 나라가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뭐 차도 마시고 뭐 대화를 나눈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그 당시 뭐 나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그 전 대구시장은 상당히 지지했어요. 깔끔하다. 검사 뭐 모래시계가 때 유명했잖아요. 그 드라마 영화로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에 그 홍준표를 비교하고 홍준표 검사 출신 깔끔하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쭉 했는데요. 사람은 행위가 또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도 또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게 명사들, 유명인들 이런 사람들은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제 여러분들 뉴스들 보도 보셨죠?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인 정치적 탈퇴, 정치적인 은퇴, 그 은퇴를 선언하고 탈당까지 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 갔습니다. 이제 정치적을 은퇴를 한다고 한 거는 그때 말뿐이에요. 미국 가서 SNS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 그것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자꾸 올립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냥 가차없이 저격을 합니다. 난 탈당을 할 적에요. 탈당을 사실로 했는가? 아니 지금 그동안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여당 쪽에 있던 보수당을 지켰던 홍준표 거기서 대통령 후보도 했던 사람 대통령 후보 했던 사람들은 당원들이라든가 보수층에 있는 그 우파들에게 엄청난 큰 그 도움을 받은 거 아닙니까? 지지를 받은 거 아니에요? 당 대표 됐어. 그랬더니 홍준표가 탈당을 했다. 그때 탈당한 거 뭐 탈당이야.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많고 이제 대통령 후보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나왔으니까 뭐 탈당까지는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 시점에 탈당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가졌었어요. 근데 정치 은퇴에다 탈당까지 얘기를 해놓고는 정치 은퇴가 아니고 정치로 다시 재복귀를 하려고 그러는지요. 미국에 가서 한국 정치에 대해서 계속 나발을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한 건데요. 이 탈당의 신호가 있는지 몰라도 탈당의 신호가 알려졌는지 몰라도요. 홍준표를 지지 얻은 사람들 뭐 홍삼보라든가 찐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단체에서 뭐 그 단체도 일부겠죠. 어제 그제 저 부산 대구에 가서 선거운동했던 김문수 후보가 갔을 적에 그쪽에 있는 그 지역 홍준표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보도에 나오는 홍준표 지지자들이라고는 홍준표 지지 단체라고 하는 것은 일부의 단체가 지나지 않을까 싶어요.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걸 가지고 언론에서는 부각시키잖아요. 민주당에서도 부각시키잖아요. 왜 선거운동은 그런 그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 틈만 있으면 그걸 갖다 다 확대해서 막 하는 거지. 그러면 잘 모르는 그 상황을 모르는 유권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끌려가기도 하고 흐트러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 선거 때 그 짧은 선거 이번 선거는 짧은 선거잖아요. 더하지요. 여하튼 일부의 홍준표의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지지한다. 그것도 민주당의 당사에 가서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이 압도적 승리에 돕는 것이 보수의 가치, 나라 발전 위한 일. 보수 얘기하지 말아요. 아니 민주당에 가서 하는 그동안에 정치해왔던 것에 대해서 배신을 하는 사람들이 보수 얘기하지 말라고요. 보수가 화나요. 화나. 여하튼 홍준표 후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내가 아는 홍준표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나이가 먹드는 치매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홍준표 과연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 탈당을 하고 정계 은퇴한다고 그런 것까지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미국에 가서 계속 국민의힘을 씹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서운한 얘기를 해. 그냥 씹어. 저격을 해. 내부 총질을 해. 내부 총질은 아니지. 이제 탈당했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온통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옳게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정치권에서 쌓고 정치권에서 먹고 살고 정치권에서 인생을 거의 다 보내다시피 한 이 홍준표 지금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끝에 가서는 이렇게 보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이런 배신의 정치자, 정치했던 사람,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자기의 지지하는 자기 뭐 홍사모든지 뭐 찐홍이든지 이런 그 단체들 자기가 그동안에 알고 관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조짐이 있으면 만류를 할 거 아닙니까? 저 포항부동한 범죄 의혹이 수십 가지가 되는 전가사범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가 되겠느냐? 되겠느냐? 성남시장 때 사건을 봐라. 저 북한에다 800만 달러를 갖다 지우는 걸 거기 이화영 평화 경기도 부지사가 지금 형 받고 구속돼 있잖아요. 거기에 혜택을 받은 사람, 거기에 도움 받은 사람 주로 목적이 누굽니까? 그 당시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와서 자기가 대통령 경선에서 낙선하고 그 낙선한 거 화풀이를 지금 자기가 몸담았던 자기가 그동안 뭐 거기에 그 표상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자기가 경선에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풀이 합니까? 그 사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죠. 최소한 이번에 선거만큼은 이땀 흘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해 아닙니까? 내가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면 괜찮고 내가 안 되면 다 틀린 사람, 나쁜 사람이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이러한 쫄장부, 좁쌀 정치는 대한민국이 참 한심하고 안타깝고 이게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 스타일이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선거는 많은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번 선거에 만약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회주가로 갔느냐, 뭐 무슨 김대중이가 요구했던 뭐 연방제로 가느냐,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말들 하더라고요. 여하튼 이번에 선거는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앞날에 매우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당대표도 하고 대구시장도 하고 경남시장도 하고 뭐 여당에서 다 복을 다 행복을 누렸던 사람이 자기 밥그릇에 자기 먹던 밥솥에다가 침을 뱉고 오물을 갖다가 집어 던지는 사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먹지 말고 다 죽으라는 거예요. 이야, 해도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해도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정치 후배들이라고 하는 한동훈이 그 쫄개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그 출당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국민의힘은 헤쳐모여야 됩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서 가야 돼요. 민주당 측이 가까우면 민주당, 조국당이 가까우면 조국당, 이준석에 가까우면 이준석, 갈 사람들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딸딸 보수가 뭉쳐야 됩니다. 뭐 옛말에 고름이 살되냐 하는 얘기 있습니다. 고름이 살되냐. 자기 몸에 가시가 찔려서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생기면 여러분은 그냥 두고 덮어놓고 그냥 삽니까?
전부 싹 자르야 됩니다. 싹 자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앞일이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어찌 됐든지 이번에는 좌파냐 우파냐, 우파냐 좌파의 결정입니다. 뭐 이준석이 같은 사람 뭐 5% 나오는데요. 사실 5% 아니야 몇 프로 나오더라도 이준석이 같은 사람 그 젊은 애들이 성상납 사건을 받고 그리고 지금도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디다 펴주겠습니까? 펴주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제가 볼 땐 이상합니다. 여하튼 대한민국의 지금 운명을 가릴 우파냐 좌파냐 김문수냐 이재명이냐 범죄 의혹이 많은 사람이냐 깨끗한 신선한 사람이냐 청빈한 사람이냐 양 갈림길에서 여러분들 선택은 양심적으로 어디에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번 선거가 이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6월 3일이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자식들과 내 손주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번 선거 표를 어디다 줄 것이냐를 여러분들 고민해야 될 겁니다. 옛날같이 투표는 안 됩니다. 이번만큼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립니다. 베네수엘라가 되느냐? 대한민국이 승승장구하는 앞서가는 나라가 되느냐? 이번 선거의 갈림길이 됐습니다. 야당이고 여당이고 일반 국민들은 당은 있을지언정 대통령 선거 치는 데만큼은 여러분들이 국가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양심을 버려야 돼요. 이번엔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하튼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로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곤중왕TV의 곤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